You can never have too much Bitcoin. We're big Bitcoin bulls. Our thesis is that Bitcoin is digital property, but without the risks and liabilities of commercial real estate. It's a digital commodity without the risks and the liabilities of gold. It's a digital tech investment without the risks and the liabilities of big tech. And so we're bullish.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들의 CEO 마이클 셀러는 15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이 중산층의 일반인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발발하는 전쟁과 무너지는 경제 시장, 그리고 치솟는 물가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크립토피아의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플 소식부터 체크해 볼까요? 리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 떨어질 때는 혼자 오르고 시장이 다 올라가면 혼자 내린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네요. 리플이 일단 지금 상승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역시나 일전 전해드렸던 두바이 관련 소식이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더 깊게 봐볼까요? 리플 XRP가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내 사용 승인을 받았었죠. 이번 소식으로 4,300개 이상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기업이 XRP를 운영에 통합할 수 있게 되면서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에서 리플이 엄청난 영향력을 쥐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두바이의 이런 모습에 박수까지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이제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두바이 금융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자산이 되면서 이번 승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이 소식이 더 큰 호재였던 이유는 DIFC가 다양한 금융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20년 넘게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 기업이나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이랑 교류하면서 지역 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맥락상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터키, 이집트, 카타르와 같은 주요 국가를 포함해서 최대 72개 국가를 포함하는데 이걸 전부 추산해보면 총 명목 GDP가 8조 달러가 넘습니다. 하나로 일경 435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더불어 리플은 특히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XRP가 이들과의 교류 생태계의 문이 열리면서 72개 국가의 다양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리플의 XRP의 상승력은 당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이 마련된 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걸 필히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는데 조지아 국립은행 MBG가 CBDC 프로젝트인 디지털 라리 개발을 위해 공식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성명서에서 리플은 파트너십에 리플 CBDC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라리 파일럿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배포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는 걸 밝혔는데 정부 부문, 기업 및 개인 소매, 사용자에 대해 굉장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지아 국립은행 MBG가 리플을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한 거거든요. 이 은행이 기술력, 성수도, 역량, 관련 배경, 실무평가 참여 의지 이런 갖가지 기준들을 세워서 이 기준에 통과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그중 하나가 리플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지난 7월 리플이 CBDC 관련해서 표창을 받은 거가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CBDC 기술 적용 조사했던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간 CBDC 분야에서 생태계를 넓혀온 리플의 기술적 우수성과 팀의 전문성이 인정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는 이미 리플이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해서 이미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리플은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홍콩 등을 포함해서 더욱더 CBDC 생태계의 정상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개발을 앞다투면서 CBDC 기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리플은 CBDC 기반의 제도적 지위를 달성하는 민간 기업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드 결제 시장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미국 증권 시장이 이제 DTCC에 의존하는 것처럼 미래 CBDC 결제 시장도 리플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설레발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민간 기업이 항상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를 형성해 왔었고, 현재 조지아를 포함한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리플의 통화 시스템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즉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리플이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계속해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년 후에 어디까지 얼마나 그 생태계가 뻗어나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저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리플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제이슨 프리드먼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리플이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과 유사한 구조를 밟고 그와 비슷한 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암호화폐 전문가 파노스 메크라스도 최근에 아마존이나 애플, 넷플릭스 같은 유명 기업의 주식과 XRP를 비교하면서 XRP의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들 주식을 매수하고 5년간 홀딩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주식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통은 유명해지기 전에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암호화폐는 엄청난 잠재력과 혁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투자자분들에게 유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암호화폐의 중심에는 리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리플의 XRP가 아마존과 같은 주식의 초기 물량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매도할 것인가? 나한테 이런 물음을 던지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소식들과 펀더멘탈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시장의 움직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인물은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를 공동 창립해서 월가에서 원조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그로스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가 대폭 하향됐던 게 기반인데, 일전 3분기 미국의 GDP 전망치가 3.9%에서 4분기 1.5%까지 줄었고, 더불어 11월과 12월 고용 지표까지 급격히 둔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 급등락이 반복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지난달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는 등의 이런 현상들이 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가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건 미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면 거의 다 다시 이자로 나가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걷어들이는 세금이 전부 이자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다시 내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빗대어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이 이자로 나가요. 이러면 엄청난 빚쟁이잖아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은 언제 갚냐, 이거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어마어마한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큰 걱정이 없죠. 왜냐? 막연하게 그냥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니까 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기업의 경쟁력 또한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근본적인 경제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무너지면 기존 통화의 왕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달러의 힘 역시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에 주목받을 수 있는 코인 시장에 더욱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어쩌면 혁신의 시작점이 되는, 혁신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